안녕하세요. 연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국제 결혼하는 국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꾸리려면 요즘처럼 너무 베트남만 보지 말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보면 더 좋을 겁니다. 키르키즈스탄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성이 넘쳐나는데 외모부터 한국인과 거의 흡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우즈베키스탄처럼 백인 여성을 데려와도 좋고요. 그런 곳의 여성들은 국가 자체가 여성에 대한 억압과 낮은 인권의 영향으로 여성분들도 보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남아는 20대 초반만 되어도 아기를 낳은 경험, 낙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문란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곳의 여자는 결혼 후에 한국어를 잘 하게 되고 혼자 독립이 가능하게 되면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 바람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베트남을 예로 들면 한국에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로우니까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끼리 연락하는 어플을 깝니다. 그걸로 근황도 전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남자들이 여기서는 한국 여자들이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으로 시집 온 여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열심히 구애를 합니다. 한국 남편 입장에서는 베트남어도 모르고 메시지가 와도 남자가 보낸 건지 뭔지 모르니까 나중에 알게 될 때에는 이미 갈 만큼 간 사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 자체가 성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골, 도시가 다릅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하는데 복권 뽑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신중하게는 봐야 하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국제 결혼하려는 지인들이 베트남을 갔다 왔다는 말을 들으면 그러지 말고 중앙아시아 쪽도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순박하고 착한 여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중앙아시아 쪽도 한국 사람과 비슷한 외모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문화가 많다 보니까 추천을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동남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동남아 쪽 분들은 크게 추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 형님 중에 한 분이 베트남 처가에 집 수리비로 매달 몇백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이 일은 안 하고 그 집 식구들이 다 일을 안 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모계 사회이고 장모님이 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와이프가 큰딸이라면 큰딸을 마치 재산처럼 생각해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남자 본인이 40대 후반이고 스펙이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동남아 쪽 여성은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동구권이나 러시아, 우즈벡 쪽이 더 메리트가 큽니다. 그쪽은 지참금 문화가 없어서 초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덜 합니다. 우즈벡, 러시아, 가즈아. 나라마다 결혼할 때 처가댁에 지참금을 져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국가를 너무 그냥 협소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국제 결혼 중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본인 여성분과 만나서 뭐 사귀었더니 뭐 결혼을 했더니 이렇게 대우가 다르더라.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청자분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늦게 결혼한 나. 한국 사회의 편협한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나에게 한 줄기 빛이 지금의 일본인 아내이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가까운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듯 싶다. 비교질해서 미안하지만 친구 와이프들 중에서 가장 예쁜 데다가 심성이 착하고 똑 부러질 때는 똑 부러지게 바로 잡아주고 여자력이라는 게 기본 세팅되어 있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체형 관리하고 애교도 부린다. 돈 벌어오라고 조급하게 닥달하지도 않아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일본어 자격증 공부할 때는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항상 힘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 내가 더 노력해서 평생 호강시켜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결국 일본어 히라가나도 쓸 줄 몰랐던 내가 1년 만에 JLPT N2까지 따냈다. 그것뿐이랴 장인 어르신과 고모분들도 지금껏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얼마나 감동받고 힘이 나는지 모른다.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국외로 시선을 돌리면 인생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한다. 성실한 대한민국 남성은 세계로 눈을 돌리면 얼마나 그 가치를 인정받는지 모를 것이다. 이 사회는 한국 남성을 계속 무능하고 혐오하도록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사회인 것 같다. 힘든 한국 남자들은 부디 벗어나라. 당신들은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일단 한국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안에서 평범한 경제력을 가졌다,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해도 그게 이제 대부분의 다른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생활 수준이 높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한국 분들의 특성, 책임감과 성실함이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진짜 여자보다 남자가 책임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이 많이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었다. 생활 수준이 보장이 된다. 플러스 한국 남자들은 아주 성실하고 어떤 나라의 남자들보다 더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는 솔직히 뭐 웬만한 다른 나라에 계신 여자분들이 결혼을 생각했을 때 자국 남성들보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케미나 뭐 배려,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한국 남자가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가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중동 이런 지역에 여행을 가도요, 한국 관광객들이 다니면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말을 걸고 심지어 뭐 혼자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앞으로 한 5년, 10년이 이 국제 결혼에 있어서 황금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뭐 사연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공무원이라던가 뭐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애에 자신감이 없고 그동안 부정적인 경험을 겪다 보니 이 한국에서의 연애, 결혼에 있어서 약간 이제 놔버리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눈을 글로벌로 넓게 이제 보시고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직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분도 웬만해서는 30대에 결혼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국내와 해외 가릴 거 없이 최대한 시도를 해보시고, 뭐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다음 뭐 40대로 넘어가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 시기, 아까운 시기를 그냥 체념하듯이 놔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 결혼에 대한 관심과 열풍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회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댓글과 사연으로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